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석유만큼 중요하다는 히토류 업체들을 합병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국영기업으로 출범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의 자원 무기화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완전 장악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중국이 저렇게 히토류를 중심으로 자원 무기화를 준비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히토류 광산 및 광물 관련 세계 기업을 합병하면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기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업의 출범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이 히토류에 대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하게 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히토류 기업의 통합 중심에 중앙정부 산하의 국유 기업인 중국 히토류 그룹이 있고, 그 산하에 역시 기존 대형 히토류 생산 국유 기업인 중국 알루미늄 그룹, 그리고 중국 우쾅 그룹, 간저우 히토 그룹 같은 세 곳, 또 국유 연구기관 두 곳 같은 전부 5개 기관이 통폐합됐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의도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국은 이런 히토류의 자원 무기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난해 10월이죠. 중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히토류는 바로 이 수출관리법이 적용되는 물질이죠. 중국은 이미 히토류라는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 나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 때 일본의 히토류 제품 수출을 중단하면서 히토류를 외교 분쟁의 무기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미 백악관은 전 세계 히토류 광산의 55%, 히토류 재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정제 비용을 무기로 해외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공급받으면서 자국 내 히토류 매장량을 뛰어넘은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히토류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이 막강해져서 채굴과 재련 장악률이 각각 70%, 90% 달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히토류에 관한 한 중국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도적으로 히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히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의도는 이미 중국이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매체인 관영 환구시보는 연초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히토류의 무기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죠. 자,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단지 히토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라고 읽습니다만, 이 CATL 역시 자원 무기화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진핑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전해졌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중국 업체들이 세계 가공 시장의 90%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CATL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다 그러면서 이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와 리튬 확보에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가 관여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CATL의 공장이 칭하이에 있는데요. 리튬 확보를 위해서 CATL은 칭하이성의 자회사를 설립했고 리튬의 수급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CATL이 주축이 된 중국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막대한 매장량을 채굴했던 콩고 민주공화국 등의 코발트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CATL은 세계에서 코발트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콩고의 키산프 구리 그리고 코발트 지분의 4분의 1을 지난해 중국의 위양찬 무예로부터 1억 3,750만 달러, 우리가 돈으로 한 1,63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지불하고 인수를 한 겁니다. 결국 중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가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CATL을 모체를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전 세계 장악을 노리고 있고, 이 또한 이미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언제든지 자원 무게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세계의 광물 자원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장악하면서 자원의 무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 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죠. 자원의 무기화가 국방력이 갖는 힘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자원 무기화를 위한 대비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핵심 정책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재편입니다. 여기서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던 이 중국 의존형 경제 구조를 완전히 리셋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중국이 경제 규모를 무기로 해가지고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구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중국의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외시켜서 전 세계의 물류 공급망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대국 발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아니, 이 경제적 도약대가 사라지는 것은 둘째 치고요. 당장 중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건 결국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방해하는 절대적 무기로 바로 자원의 무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국가들에 대해서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중국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의 발톱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의 요소수 사태 때 중국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의도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보도하면서 중국의 경제 실력을 강조했죠. 경제 실력. 그러면서 한국의 요수 사태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수천성의 지방방송인 청두방송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선야오주 시인이 지난 11월 8일 이번 공급 위기로 유럽, 한국, 미국은 모두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할 경우에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중국의 반응 자체가 중국 내에 잘 알려지지 않는 매체다라고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이 기사를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인민망 소셜미디어 계정이 전제를 했다는 점에서 또 그렇게 전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매체가 대신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소수 사태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중국은 언제든지 상대국의 이 약점을 이용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 정권 이제는 자원을 무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뜬금없이 식량 안보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 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 앞서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3농, 그러니까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어야 하고 주로 중국의 곡물로 채워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당정의 힘을 합쳐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한 거죠. 이 시진핑 주석이 식량 안보를 말한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1월 1일에도 중국 정부는 음식 관련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 행동계획에 따르면 식당을 방문한 고객들은 필요 이상으로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긴 음식들은 매장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음식물 낭비 금지법이 제정됐죠. 이에 따라서 중국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음식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1월 7일 중국은 2014년 이후에 1억 톤 이상의 곡물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1년 올해는 이미 지난 9월까지 1억 2,827만 톤을 수입해서 지난해보다 29.3%가 증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은 미국 등을 향해서 강력한 칼을 빼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국과의 중대한 충돌로 곡물 수입이 중단된다 그러면 당장 중국의 14억 인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은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비축을 한들 일정 시간 동안 견디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중국의 농산물 자급률이 80%인 상황에서는 자칫 중국의 자원 무계약 카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식량 안보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밥그릇은 중국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국의 이 자원 무계화는 미국과의 전면전 카드가 아니라 미국 이외의 이 국가들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일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높은 원자재 의존도를 지닌 국가죠. 대중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나 됩니다. 그만큼 한국 산업의 취약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한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하지는 않으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부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비해서 이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대응은 2010년 중국이 히토류 보복을 겪은 뒤에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히토류만 하더라도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히토류 개발권을 따내서 2010년 90%를 중국에 의존했던 히토류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이런 일본의 대응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희귀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전보장법 입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자원 전쟁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이미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심을 하고 있기는 할까요? 우리 정부 관료들과 행정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제발 세계 정세를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민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